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또 새로운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리드 미케닉스를 이제 할 건데요. 지금 컨트롤 강좌는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또 병행을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 첫 시간입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요 On Introduction to Mechanics of Solids라는 요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솔리드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떤 힘이 가해도 변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리지드하다고 부르죠. 강체라고 이제 부르고, 어떤 힘이 가해졌을 때 어떤 모션이 생기면 요런 상황을 다루면 우리가 이제 요런 학문을 이제 다이나믹스라고 하죠. 이에 반해서 솔리드 미케닉스는 이러한 솔리드에 힘이 작용을 하면 솔리드가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자체가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디포메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외력에 반응해서 디포메이션이 생기는 이런 솔리드의 거동을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학문이 솔리드 미케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 미케닉스를 푸는 방법은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절차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폴스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해서 이제 힘이 합력을 구했을 때 힘이 서로 평형을 이제 이루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디포메이션이 생기는데 이 디포메이션이 지오메트릭 핏이라고 해서 솔리드가 뭐 끊어지거나 안에 뭐 이렇게 구멍이 생기거나 이런 거 없이 연속적으로 잘 이어져야 된다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폴스와 디포메이션 간의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정으로 이러한 관계들을 규명을 하면 우리가 솔리드 미케닉스를 이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요 1번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따로 부르는 명칭이 statically determinate 한 문제라고 이제 부르고요. 내가 정적으로 변형이 없이 그냥 힘의 평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명칭이 붙은 거고, 통상적으로는 변형이 생기면 요 세 가지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때는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라고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정적으로 변형 없이 풀 수가 없고 데포메이션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으로는 풀 수 없다. 그래서 statically indeterminate 하다. 이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트로덕션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요 statically determinate 예제만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이제 라드라고 부르는데, 단계별로 생각을 해보면 똑같이 라드인데 이렇게 텐슬 포스로 당겨주면 이때는 우리가 이 라드를 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라드인데 축 방향으로 이렇게 토크를 주면 이때는 또 쉐프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라드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구부려 보면 밴딩을 줘 보면 이때는 또 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리니어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요러한 것들을 다 중첩을 해서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요 힘들이 이제 다 들어오죠. 텐슬 폴스, 밴딩 모멘트, 토션까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유형별로 하나씩 하나씩 접근한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을 다 합쳐서 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첫 번째로 폴스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모멘트를 아셔야 되는데요. 폴스는 벡터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이러한 폴스들이 중첩됐을 때 합력을 이렇게 구해서 이제 이용을 할 거고 요 고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스프링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는 KX라는 이 후크의 법칙을 항상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외력들은 다 벡터로 합력으로 이제 처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폴스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모멘트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모멘트의 정의는 이렇게 평면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이때 어떤 P점이 이런 F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요 위치 벡터가 이제 하나 있겠죠. 그럼 이때 모멘트는 요 위치 벡터에다가 힘을 외적해서 크로스해서 이제 곱해주게 되고 그러면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곱해지고 사인 세타 그 세타 각이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럼 이걸 다시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지나갈 때 위치 벡터가 하나 있고 폴스 벡터가 하나 있죠. 그 사이가 세타라는 각이 있으면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보면 이 길이가 이제 F 매그니튜드의 사인 세타니까 결국에 이 외적이란 거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구해지는 평행사변의 면적이 됩니다. 네, 어쨌건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고 이렇게 외적으로 모멘트를 이제 구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외력으로 이제 적용할 때 모멘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여기 고체역학에서는 또 커플 모멘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플이니까 이게 이제 뭔가 똑같은 힘이 작용해서 한다는 이런 느낌이 있죠. 그러면 다시 보시면 그래서 모멘트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은 힘이 똑같은 힘인데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할 거고요. 편의상 F1, F2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벡터를 이어주는 벡터가 하나 또 있고요. A 벡터라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교하게 내리면 이 거리는 이제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위치 벡터를 R1, R2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제 요 서로 같은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이제 모멘트를 이제 원점에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상 위치 벡터에다가 힘을 외적을 해서 이렇게 곱해줘서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 R1 벡터는 R2 벡터에다가 지금 A 벡터를 더한 형태가 되고요. 나머지 써주고 이번에는
F1으로 R2로 묶어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묶이고요. 네, 이렇게 돼서 요 괄호 안에 보시면 요 두 개가 더한 벡터가 이제 0이 되죠. 그럼 결국에 남는 거는 A 벡터의 크로스의 F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매그니튜드만 따져보면 요 모멘트라는 거는 요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요 A 사인 세타가 H니까 요 모멘트는 결국에 H하고 요 힘의 매그니튜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원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했는데 결국에 원점에 상관없이 지금 구해졌죠.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이때 거리가 h면 원점이 어디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모멘트는 요 자체로 결정이 나버리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해서 뭐 이런 모멘트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이제 커플 모멘트라고 부르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이제 어떤 요 시스템에서 내부를 이렇게 절단을 한 다음에 요 안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여기서는 항상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할 거고, 여기서 모멘트를 구하면 요 고체 내부에서의 모멘트는 다 커플 모멘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스하고 모멘트를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또 폴스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F의 벡터 썸은 0, 모멘트의 벡터 썸은 0, 요 두 가지 관계를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힘이 이렇게 두 개의 힘이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결국에 이 쉐입은 어떻게 돼야지 힘이 합력을 유지하게 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고체가 돌아서 이렇게 FA, FB가 일직선에 놓이도록 되어야 우리가 힘의 평형, 모멘트의 평형을 이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힘이 세 방향으로 작용할 때 이때는 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번에도 요 힘들의 벡터의 교차점이 한 점에서 만나야 요 폴스와 모멘트의 합력이 이제 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할 때, 세 가지의 힘이 작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특성이 나타나고요. 이 세 개의 힘이 작용할 때 이렇게 벡터들이 한 점에서 모여야 된다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잠시 후에 예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폴스 모멘트 알았고, 폴스 이퀄리브리엄으로 해서 이제 F하고 F 벡터, M 벡터의 합력이 0이 돼야 된다는 조건까지 알았으니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만 알면 되겠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 어떤 문제의 해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힘들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찰이 없는 서피스, 두 번째는 마찰이 있는 서피스에 놓이는 요 바운더리를 보면 마찰이 없으니까 요 수직 항력만 이제 있는 거, 수직 그 힘만 있는 거고요. 마찰이 있을 때는 요 X축 방향의 마찰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고요. 또 이렇게 프릭션이 없는 핀 조인트 같은 경우는 요 관절에서 한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며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해서 합력이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베어링이 있으면 요 베어링이 회전할 때 맞닿는 그 영역에서는 역시나 마찰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요 수직 방향의 힘만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 케이블에서 뭐 이렇게 장력이 발생을 하는 경우 이 케이블을 이렇게 구부려서 내가 뭔가 지지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부리면 여기서는 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벽에다가 이제 클램프를 시켜서 박아서 이렇게 막대기를 꽂는다고 보면 클램프트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 바운더리가 이제 모든 힘이 다 작용을 해서 지지를 해줘야지 이제 평형을 만족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운더리들을 그 상황에 맞게 가정을 해서 이렇게 힘들을 외력을 걸어주면 이제 고체역학적으로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까 그 솔리드 미케닉스를 푸는 세 가지 절차 중에 첫 번째 이제 변형은 생각하지 않고 폴스 이퀄리브레엄만 생각을 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벽면에 이제 이렇게 핀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기도 이렇게 핀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45도, 여기에 갈고리를 하나 걸어서 줄을 하나 다는데 무게가 20kN이죠. 이렇게 놓고 수평거리는 3m. 그럼 여기가 3m면 여기도 3m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C, D 이렇게 있을 때 이 서포트에 작용하는 B와 C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면 컨트롤 서피스를 잡으면 이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바깥쪽은 다 외력으로 처리를 해버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지금 B, C, D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아까 전에 살펴봤던 요 세 가지 외력이 작용할 때 한 점에서 이제 벡터들이 모이잖아요. 그 지점이 이제 요 D 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때 외력이 FB
FC, 이 D 지점은 이렇게 20kN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요 B 지점에서 모멘트의 합이 이제 0이 나오는 요 식을 풀어서 이제 외력을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지점에 이제 원점을 갖다 놓고요. 여기 서 있다고 하고 여기 좌표계를 이제 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B 지점에서 요 아래쪽을 바라보면 요 FC가 하나 지나가고 있고 오른쪽을 또 바라봤더니 20kN이 하나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면 먼저 여기가 3m, 3m니까 위치 벡터 -3j에다가 크로스 FC, FC 벡터는 FCI 이렇게 표현되겠죠. 플러스 3i 위치 벡터에 마이너스 20j 이렇게 해서 0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fc에다가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고요. k 벡터고 플러스 마이너스 60에 i 크로스 j 벡터는 k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럼 k 벡터로 다 묶으면 3fc 마이너스 60 k 벡터는 0. 그러면 요 안이 0이니까 FC에 작용하는 힘은 20kN이 됩니다. 이 FC가 지금 20kN이 됐죠. 그러면 이제 FB만 알면 되는데 이 FB가 또 이 X방향, Y방향으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리고 이제 FC랑 평형을 이루어야 되면 이 FB는 이렇게 쪼개지는데 지금 이 힘이 이 FC랑 평형을 이루어서 여기가 20kN이 됐으니까 이 FB 벡터는 FB는 이제 20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가 45도니까 그러면 28.28kN이 됩니다. FB는 28.28kN. 그래서 지금 FB하고 이제 FC 힘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폴스 이퀄리브리엄만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요 이후에는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을 핀이 아니라 이렇게 볼트로 체결했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디포메이션까지 고려를 해서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로 해서 이제 또 이런 볼트 체결 같은 경우는 좀 풀 수가 있죠. 나중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디포머블 바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